아수라 발발타 시간입니다. 역사, 문화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아수라 발발타는 우리나라 모든 역사에 대해서 추론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혼자 떠드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입니다. 최근에 내가 금천구 최기상 의원을 심하게 뭐라고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금천구의 국회의원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탓을 하느냐, 아니면 뭐 아유 잘했다 박수 치는 분들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제가 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에서 태어나 뜻하지 않게 시흥동 산동네로 이거를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없이 부끄러운 곳이었어요. 산동네, 하늘 아래 첫 동네, 칼바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양달산, 그 다음에 그 잔우물, 호암산성, 호합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방치돼서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뒤편에 석탑, 그리고 그 99칸 집, 사실 그 99칸 집은 지금 생각해봐도 의외입니다. 그게 왜 거기 있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뭐 저도 여의치 못하고 생활 양편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이제 큰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글을 쓰게 되고 역사를 접하게 되고 하면서, 그리고 뭐 또 한동안 잊어버렸어요. 그 시흥이란 동네를 벗어난 지도 한참 됐고. 근데 어느 날 뭐 시흥 하니까 시흥시가 많이 인터넷에 검색되더라고. 시흥은 나 어렸을 때 시흥 이동 산동네 하면 시흥이란 말이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지만 뭐 또 그때도 뭐 점점 그냥 다른 내 생활에 바빠서. 근데 이번에 그 호합사 현민 스님을 만나면서 현민 스님이 자기네 그 사찰에 뭐 역사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보고 좀 규명을 좀 해줘라. 그래서 이 시흥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니까 조금만 눈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 탑동 초등학교 뒤에 석탑이나, 그리고 왜 여기가 산동네로 불려있는지, 호합사 땅을 일제 동양척식이라는 그 동양 이 땅을 수탈해 간 놈들이 거기에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우리 한국 정부에 산림국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때. 산림국에 넘겨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산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저기 그 누구야,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노량진, 마포나루 뭐 이런 그 성수대교 이런 쪽, 지금의 성수동이죠. 그 지역이 한강 주변 지역이 침수가 돼서 많은 수해민이 발생하니까 이들을 이주시킨 곳이 지금의 시흥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호합사 경내 땅에다가 이들은 막 집을 짓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그 전에 아이들은 몇 명 없을 때는 시흥 초등학교가 아니었어요. 많아지니까 그 동네 학교가 필요해서 시흥 초등학교를, 아니 그 탑동 초등학교를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시흥에 정조대왕이 별궁이 있었어요. 정조대왕이 수원 화성으로 가다가 능행차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흥이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왕이 머물다 갈 정도로 중심지였겠어요. 수많은 백성을 거기서 만나서
신문고가 거기서 유래된 거 아닙니까? 정조대왕이 그 지역 민원을 듣기 위해서 북을 치면 북을 치고 내가 왕한테 할 말이 있어 하고 그러면 왕이 뭔 말이냐 해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거기서 그 많은 백성들과 어울려서 하룻밤 영을 즐기면서 보낸 별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별궁은 개발론자에 의해서 뭐 다 싸그리 없어졌죠. 뭐 일제가 없앴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도 뭔가 잔재라도 남아있을 텐데 그건 아주 일제 놈들이 그걸 일부러 역사 말살을 하려고 그 위에다 막 집을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시흥동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지금의 현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강서구, 양천구 뭐 이 등지 8개 구의 중심지였어요. 거기가 관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또, 부사가 있었던 거죠. 사또는 아니고 부사 정도로 급이 좀 높았던 것 같아요. 현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개동으로 시흥이 일개동으로 전락했을까? 가만히 보니까 일제가 우리 옛길을 따라서 국도 1호선을 처음 깔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철도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주의 천안보다는 공주의 역사를 만들려고 했고, 근데 공주는 유교가 뭐 득세를 해갖고 철도가 다니면 시끄럽다 해서 천안으로 부득이하게 옮겼고, 여기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역사적 고장에 뭐 철도역은 있었지만 간이역으로 크게 철도의 기착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등포로 부득이하게 간 거예요. 영등포에 가니까 영등포가 갑자기 물류 중심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흥이란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등포고 시흥동이 됐고 다시 영등포가 분구를 해요. 그래서 근데도 이때도 기회가 있었어요. 시흥이라는 명칭이 살아날 수 있는. 뭐 지역 정가나 역사가들이 끊임없이 외쳤으면 시흥이 분명히 모든 역사 자료가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구로구로 다시 구로구 시흥동으로 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에서 하나의 동으로 엄청난 추락을 한 거죠. 역사를 모르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에 설 수 있는데 일개동으로 전락. 그 틈에 시흥시는 어떻게 했어요? 소래, 월곶 뭐 이런 지역으로 불렸어요. 근데 그 동네 마을 중에 뭐 조그만 마을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시흥시는 슬쩍 한번 썼어요. 시흥시. 그러니까 여기 시흥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시흥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새끼도 가만히 있네. 그럼 이걸 전면으로 내었어도 이 새끼도 꼼짝을 못할 거. 그리고 역사 조작을 한 겁니다. 물론 뭐 어떤 근거는 좀 있겠죠. 뭐 확실한 조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시흥시가 이걸 내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한테 뭐도 물어보세요. 택시를 타고 시흥 갑시다. 그러면 시흥시로 데려다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금천구청역이 아닙니다. 시흥역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역사적으로 찬란한 찬란함을 간직했던 시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오늘은 아주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